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조사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셉니다.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입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여론조사로 BTS의 병역 특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잘 모르겠다. BTS의 군 입대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데 찬성하신다면 1번을, 반대하신다면 2번을,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곳은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 혹은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을 뽑아서 훈제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소장님, BTS의 군입대에 관련해서 국방부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만큼 BTS의 위상 대단하다는 얘기겠죠? 그게 진땀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냥 땀이 뭐 범벅일 정도인데 네. 그만큼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게 맞을지, 아하. 그리고 설문에 BTS가 들어가고 아니고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BTS라는 특수성이 아니라 조금 보편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네. 대중예술인에 대해서 병역 특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뭐 기존의 클래식 예술인 그리고 네. 스포츠인 같은 경우에는 병역 특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준부터 좀 차근차근히 제대로 논의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요. 오늘 설문조사는요. BTS의 병역 특례 자체 찬반이 아니고요. 병역 특례 여부 결정을 여론조사에 맡기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민기 팀장님은 아무래도 조금 더 병역에 민감한 세대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BTS만을 위한 병역 특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물론 마음적으로는 당연히 BTS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다른 방안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그렇고 예술가들도 그렇고 또 그 전성기라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뒤로 늦게까지 밀어주고 밀어서. 뭐 다른 방식을 좀 택하면 어떨까. 근데 이거를 사실은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뭐 전 국민이 다 여론조사할 것도 아니고 어떤 결정이 나와도 그거는 또 국민을 또 가르는 그런 일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생각과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같을지 다를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많은 참여 청취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다시 조금 하락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끊겼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2.3%,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4.9%. 네.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조금 더 내려왔고 부정평가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네. 아주 뭐 그 폭 자체는 작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게 큰 의미를 둘 만한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 판단의 여지가 있겠는데 그래도 하락의 이유, 원인을 꼽자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사람 때문이죠. 역시 사람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을 해보면 네. 70대 이상 보수층에서도 이탈을 했고요. 어허. TK에서도 이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기자회견한 내용이 포함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의 여론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는 윤핵관도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이 관련된 부분이 수습되지 않고 위기감에 따른 결집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네. 전 팀장님 네. 혹시 뭐 다른 포인트 보셨어요? 일단 연관어에서 예. 그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당내 갈등, 경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좀 악재인 것 같은데요. 그
저기 감성어에서 예. 결단력이 없다. 그리고 의혹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의혹이요? 그러니까 인사 같은 데서 그 인물들의 의혹이나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의혹이나 네. 이거 좀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결단력이 없다는 사실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님 말고 국민들 반응 슬쩍 보다가 안 좋은 것 같으면 슬쩍 빼고 사실은 이게 정치인들이 요즘에 어쩔 수 없이 반응을 즉각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목표와 방향성이 좀 정확하면 국민들이 잠시 욕하더라도 그렇죠. 그 좀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도저도 아니고 지금 약간 예. 그런 모습들에 계속해서 결단력 없다라는 이 감성어가 제 눈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오늘 여론조사 중에 좀 눈길 끄는 게 하나가 있네요. 네, 시사인에서 의뢰한 신뢰도 조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흔히 지지율 조사 이거 많이 해왔잖아요. 그랬죠. 그럼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지지율 조사 그리고 이 신뢰도 조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지율 그러면은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죠. 사람은 좋은데 아, 일은 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신뢰도는 그것에 비하면 이제 좀 사람이 좋은 것. 그러니까 아. 지지율이 좀 기술적이고 능력적인 평가라면 네. 신뢰도는 이건 뭐 인간적인 평가 아. 또는 교감적 평가 서로 간에 신뢰가 통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민기 팀장이 저를 볼 때 능력은 인정 못해도 신뢰하니까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어허. 제가 이제 전민기 팀장 예. 뭐 한 10만 원만 빌려줘요. 네. 그래서 신뢰도가 있으면 돈을 이제 선뜻 전민기 팀장이 지금 얼굴 표정이 안 좋네요. 전민기 팀장이. 실제로는 못 빌려드릴 거예요. 그 좀 네. 전제를 잘못 고르신 것 같고요. 그런 거 네. 배신이네. 돈 빌린 거 저한테 네. 물어보시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결과는요. 그 결과인데요. 네. 시사인이 케이스테디 리서치를 해서 지난달 이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네. 요거 조금 방법은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0점. 어허. 그다음에 0점에서 0점 이제 이상 4점까지는 이제 불신 구간이고 5점은 보통이고요. 네. 6점부터 이제 10점까지는 신뢰 구간인데 아하. 윤 대통령의 신뢰도가 3점 평균 3.6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신 구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 대통령들도 그렇게 신뢰받는 점수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2012년이면은 근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기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기에 3.95점, 아하. 윤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촛불 집회가 시작되기 2달 전, 가장 안 좋을 때잖아요. 그죠? 예, 예. 이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3.91점. 어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몇 점이라 그랬어요? 3.62점. 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좋을 때 상황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 아하.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돈을 빌려주기가 선뜻 내키지 않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죠. 네. 인간적으로 교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물 그 자체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평가된 것인데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낮은 수준이다. 보면은 예. 표창원 진행자께서도 이제 국회의원을 역임했지만 신뢰도가 높은 게 중요합니다. 왜? 아. 모든 사람이 대통령에 올라가거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건 아닌데 네. 가령 신뢰도가 좀 높았던 정치인 그러면은 노회찬 전 의원 같은 분이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네. 대선 후보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참 그래도 우리가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애틋한 교감적 감정이 있거든요. 그 믿음은 있죠. 그렇죠. 정직하다라든지 국민을 그렇죠. 위한다든지 이런 거. 그럴 때 선뜻 한 식당에 갔을 때도 누군가가 술값을 대신해 줄 정도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치인들은 신뢰도가 높은 걸 더 반긴다고 봐야겠죠. 네. 네, 참고로 이번 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 8월 19일에서 21일 사흘 동안에 전국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87%, 유선 전화 13%, RDD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시사인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사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이 소위 윤핵관 중에서 핵심으로 그동안 통하던 의원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관련 조사 결과도 있다면서요?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주 우리 유튜브 또 시청자분들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이냐, 6일이냐, 7일이냐, 8일이냐 이런 계속 나오는데 네. 대체로 8일 정도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 모르죠. 그것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사퇴한다고 해야 사퇴하는 건데 스테이트 뉴스가 조건 CNI에 의뢰를 해서 지난 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물어봤더니 공감한다, 사퇴하라. 77.1%. 우와. 사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는 12%인데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퇴 공감, 긍정 73.2%, 오. 보수층에서는 사퇴 71.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와 관련한 여론은 사면 초가. 그렇네요. 자, 이제 주요 시사 현안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전 팀장님, 네. 우선 우리 한반도 휩쓸고 지나간 흰남노 태풍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언급량이 16만 2천 건이에요. 맞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관심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일단 뭐 태풍과 관련한 연관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보라든지 현재 위치, 네. 영향, 최대 풍속, 뭐 강풍 이런 단어들 역대급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부산, 제주도가 가장 많이 언급됐고요. 태풍 매미와 또 많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매미라는 이름도 보여지거든요. 네. 그 감성어는 26.2 대 56.1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다음에 네. 인명 피해가 크다, 조심하다, 무섭다, 우려된다, 뭐 정전이나 위험 이런 단어들 보여지는데 네. 일단은 지나가기 전에는 피해가 없기를 좀 바라는 바라고요. 마음들이었다면 지금 지나고 나서는 사실 피해 입은 지역이라든지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포항에서 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요. 실종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최근에 그 건물 자체가 이렇게 폭삭 주저앉은 뭐 그런 것들 많이 공유가 되면서 예. 이런 또 피해를 남기고 갔구나.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좀 정부나 이런 곳에서 수습해주고 대책을 좀 내놓아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내일부터는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좀 감성으로 더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수도권에서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뭐 다행히 잘 지나갔다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포항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심지어는 그러게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장갑차까지 해병대의 장갑차까지 동원되는데 네. 빅데이터 분석 감성 연관의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아주 이제 작은 비중으로 나타나 잘 안 보시는데 괴물, 태풍이 괴물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긴장하다. 네. 전 국민이 긴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흰남노 일각에서는 이름이 한남노냐 뭐 이렇게 좀 많이 초기에 그랬었죠. 헷갈리시는 분들이 처음에. 계시는데 네. 이게 이제 라오스의 흰남노 국립묘지에서 따온 이름인데 국립공원. 네. 국립공원인데 이게 돌가시나무 새싹입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름은 상당히 부드러운데 실제 그 무서움은 어마어마했다. 우리가 네. 지난번에도 재난 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철저히 좀 더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해안가, 포항, 마산 네. 또 이런 지역에 또 통영도 그렇고요. 예. 좀 더 국가 차원에서의 더 추가적인 대응과 수습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저지대 반지하라든지 즉 네. 취약 주거 시설, 상가 이런 곳에 대한 안전 대비 지원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놓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니까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전 팀장님, 네. 빅데이터상 여론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국민 여러분들이 특검법에 대해서 혹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셨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언급량이 8,700여 건인데 얼마 안 되네요. 고물가 42만 건, 흰남노 16만 건, 예. 뭐 경제 56만 건, 뭐 추석 물가 이런 단어들이 훨씬 더 지금 관심도 높아요. 태풍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한 지금 관심이 크지 않다. 음흠. 사실은 어떤 의혹이 제기돼도 그거에 대한 결과가 또 빠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관심을 좀 두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이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는 게 아니라 이건 여야의 어떤 싸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야 국민들이 좀 더 관심 가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검법 보면은 연관어가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뭐 배우자, 뭐 이런 단어, 진상 규명 이런 단어들 보여지고요. 네. 감성어는 13.5 대 84.2입니다. 의혹이 가장 크게 있어요. 이 예. 의혹을 좀 밝혀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뭐 검찰이나 이런 곳의 판단을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좀 규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고요. 예. 작은 글씨긴 하지만 쓸데없다라는 단어를 보여요. 정치권의 어떤 다툼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려가 크다, 뭐 적극 검토하다, 뭐 비판하다, 학력 위조, 뭐 이런 단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인데 뭐 국민들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의혹은 빠르게 네. 여야든 상관없이 규명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잘못한 게 없으면 조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가장 많다고 봐야겠죠. 최근에 뭐 가장 크게 불거진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세 가지입니다. 논보관, 음흠. 논보관, 논문, 논문. 그다음에 보서, 네. 그다음에 또 관저 아하. 이 공사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다른 것보다도 국민들은 참 이제는 넌덜머리가 날 겁니다. 이 정치권에 지금 사법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은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고 네. 또 현직 야당의 다수당의 대표는 소환을 당하고 과연 이런 모습들은 물론 이제 규명해야 될 건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민생보다는 이렇게 사법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해명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바라는 걸 겁니다. 빨리 해명하고 민생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로 공격하고 싸울 게 아니라 서로 자신들의 문제를 이실직고하고 앞으로 제대로 잘하겠다 그럼요. 이렇게 하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을 해봅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상륙해서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도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한 채 양보도 없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유, 전문가들 일부는 그 이유를 추석과 연결져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추석 네, 밥상에 누가 어떤 이야기가 올라가느냐, 네. 이걸 상대방이 좀 불리한 이야기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데 정작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분야가 차례상 간소화라면서요. 정 팀장님, 네. 이거 빅데이터 상에도 그렇게 나옵니까? 근데 뭐 일단 언급량은 3,300여 건이니까 특검법보다는 좀 낮기는 한데 네. 요게 제가 이제 SNS에 많이 이제 이 기사화되고 그다음에 뭐 카드 뉴스라든지 이게 이제 공유되는 건 좀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연관어는 차례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최영갑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한 성균관 유도회 총본 회장이시더라고요. 최영갑 회장님 잠시 후에 제가 직접 그래요? 인터뷰합니다. 네. 아, 이름이 떴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제사나 음식, 비용 요런 단어들이 쭉 보여지고 네. 감성어는 50.6 대 48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뭐 훨씬 더 경제적이다, 저렴하다, 예. 부담이 좀 덜하다, 스트레스가 좀 나아진다, 개선되다. 그 사이에 보면 뭐 불화라든지 스트레스, 논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부모님들 세대의 좀 인식도 변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한 카드 회사 데이터를 봤더니 네. 그 해가 갈수록 카드 그 명절 전날 반찬 가게에서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5, 60대 연령대들의 비중이 네. 그 2019년 설 전날 대비해서 작년 설에 13.2%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예전에는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했는데 예. 저는 이제는 좀 사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몇몇 가지는 직접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가지수 줄이고 요거 좀 덜 하는 데 대한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네. 불과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생겨나지 않았나 좀 그런 분위기가 카드 데이터에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러게요. 변화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 감성 연관을 봐도 불화, 부담, 그러니까 갈등. 우리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와서 그랬죠. 뭐 제사상을 이따위로 차렸어? 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모셔? 싸우게 되거든요. 아니면 왜 우리만 일하고 당신들은 그럼요. 앉아서 놀기만 해? 아니 왜 이런 거. 남자들은 버드렁이 누워 있어? 이건 뭐 못 견디겠어? 이러면 예. 뭐 사랑과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유교 문화에서 발했던 것은 사람 가족들이 모여서 집합하고 화합하는 즐거워야
존중해야, 그렇죠. 이해해야 이게 명절 정신이겠죠. 네, 그래야 조상님도 좋아하실 테고요. 네. 7133번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많이 먹어서 문제되는 세상인데 간소하게 조금만 차립시다. 네. 차례상 간소화에 찬성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먹는 건 제가 다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저희도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한 설문조사 드렸었고요. 지금 답을 계속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시고 계시죠. 전 팀장님, 네. 이와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도 해보셨죠? 네, BTS 병역 여론조사 관련해서 언급량이 18만 2천 건이니까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맞네요. 국방부 예. 장관이나 여론조사, 병역 면제, 뭐 썰전, 대중문화 이런 단어가 이제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감성어를 보면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굉장히 좀 환영하시는 분들은 좀 이 BTS의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지 네. 그다음에 열망하다, 음흠. 그다음에 긍정적이다, 네. 그다음에 도움이 된다 이런 단어들이 보여지고요. 아하. 보시면은 신중히 해야 된다, 조심스럽다, 좀 우려가 된다, 부정적이다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공정해야 된다는 단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BTS만을 위한 병역 특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급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간에 크게 책임 전가가 있는데 책임 전가. 이거 왜 국민한테 여론조사를 어허. 통해서 책임 전가하느냐 이런 좀 문장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비판적인.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저는 요거는 좀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좀 봤거든요. 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든 말든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걸 왜 그러니까요. 국민한테 책임 전가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예, 이게 책임전가 가장 말이 안 되는 거 여론조사로 할 게 있지. 그러니까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여론조사 너무 좋아하는 대통령이었어가지고 예. 자기 여름휴가 갈 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거기까지 이제 여론조사 했었는데 예. 짧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트 뉴스와 또 조원 시에나의 조사 결과를 보면 BTS 병역 특례에 대해서 54.1%는 병역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아하. 예, 젊은 세대일수록 또 여성에서도 의무를 다 해야 된다가 아니다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예, 여론조사를 결정하는 것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민기 팀장님, 네. 청취자분들의 조사 결과 나왔죠? 네, 여론조사로 병역 특례 결정하자 1번 찬성이 40%, 반대가 55%, 모르겠다 5%. 네. 예. 반대가 나왔습니다. 높네요. 예. 그래도 찬성이 꽤 많습니다. 꽤 많네요 생각보다. 예. 예. 배 소장님 의견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에서도 BTS에게 병역 특례를 주지 않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았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네. 0016님께서는 찬성합니다. 아하. BTS 팬이라든지 주관성을 배제한 인원들을 잘 선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하. 누군가 정해야 한다면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네. 1157님은 여론조사 찬성인데 단 공정하고 투명하게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책임지는 걸 극도로 꺼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민 의견 수렴으로 바꿀 건 바꿔야죠. 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전 팀장님, 네. 다른 의견들 소개해 주시죠. 네, 이은덕님 민의로 반대합니다. BTS뿐만 아니라 이슈되는 연예인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론조사로 한다면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기준도 없이 인기 투표로 군입대를 정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네. 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622님 여론조사 대상이 전 국민일지 아닐지도 모르고요. 여론에 따라 병역을 집행하고 면제하는 건 마치 정부가 후에 생길 부작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같아 반대합니다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3124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BTS 본인들이 간다고 하는데 왜 여론조사를 합니까? 저도 이 말이 좀 네. 공감이 많이 되네요. 실제로 어허. BTS도 그렇고 BTS 뭐 팬인 아미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BTS 군대 안 간다고 한 적 없잖아요.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국방부의 이종섭 장관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이 네. 이걸 수습하려다가 그러면 여론조사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네. 이 발언마저도 수습이 안 되지 말입니다. 논란이 되지 말입니다. 네. 이런 군대용어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말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싸이. 군대를 2번 다녀온 싸이는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네, 궁금하고요. 그러게요. 한류의 열풍을 문을 열었던 분이 또 싸이일 텐데. 예, 맞아요. 예. 사실상 싸이 하면은 예.
군대 스타일. 군대 스타일. 이게 그죠? 얼마 전에 우리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에 가서도 다시 한번 그 열풍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방의 의미는 신성하고요. BTS의 과연 병역 문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